여러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이제 테두리보 구조 제한이라고 나와요. 테두리보. 이 테두리보가 뭘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벽돌 구조의 그 뼈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기본 윤곽선을 그려주고요. 기초죠? 기초입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제 바닥이 또 있다 치자고요. 기초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좀 그러네. 없다고 쳐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좋아. 없다고 치고 번잡하니까.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방을 대요. 아래쪽에는 하인방이고요. 여기 이 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상인방 안 하고 이렇게 창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벽돌을 쌓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창문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 치자. 중간일 때는 우리가 상하 인방을 두고요. 여기다가 벽돌 쌓아주고 공간이라고 하죠. 벽돌을 쌓아주면 요 사이에 창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하인방, 요런 거를 상인방, 요게 바로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 바로 밑에 있을 때 창문이 있죠. 보 바로 밑에 창문이 있을 때 인방이 없고 하인방만 두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초는 뭐가 돼요? 이 기초는 주기초가 되겠죠. 주기초를 따라 위에 뭐가 있어요? 내력벽이 있었겠지. 여기 어딘가. 그 다음에 이 내력벽과 기초와 요 보 사이에 내력벽이 있었던 거야. 일부. 그러면 현재 잘 보시면 내력벽 바로 위에 우리가 이 보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일체식 구조죠. 얘가 창문이 없다 치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가 벽은 벽이야. 근데 이 벽이 하중에 우리가 딱 우리가 일체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 얘는 분명히 일체식 구조가 아니고 얘는 일체식 구조죠. 그렇죠? 일체식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 여기 이제 창문이 없는 위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벽이 있겠죠? 창문이 없는 위치는 벽이 있어.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얘가 내력벽이라 치자. 그러면 이 내력벽은 실제로는 일체화된 구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일체식 구조인 이 볼을 통해서 일체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체식 구조인 콘크리트 보 이런 게 없으면 여기 내력벽의 수직 균열이 커질 수 있어요. 그 수직 균열을 방지해야 돼. 방지하고 내력벽을 우리가 일체식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 뭐라 그래? 일체로 하는 것을 일체화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일체화지. 그래서 내력벽을 일체화하기 위해서 상부에 일체식 구조가 필요한데 일체식 구조인 이런 볼을 뭐라 한다? 이 내력벽 위에 올라타는 보니까 이 테두리 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도 테두리 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 위에는 뭐가 있어요?
보가 있는데 이 벽돌 위에 있는 이 보를 테두리보라고 했던 겁니다. 테두리보. 그럼 테두리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일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 별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일체화. 그 다음에 상부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벽체에 대한 무슨 균열? 수직 균열을 방지해라. 어때요? 외우셔야 되죠. 숙제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두리보라 합니다. 테두리보. 그 다음에 계구부 구조제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계구부의 구조 제한이 뭐냐? 이 계구부라는 것은 창문이나 출입문처럼 우리가 뚫려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뚫려 있는 공간. 그럼 대표적으로 창문이겠지, 사실은. 그러면 이 계구부 구조 제한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인면이야, 인면. 아, 밖에서 본 거예요. 2층 집이라 이거죠, 2층 집. 2층 집이에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만약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창문이야, 지금. 창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력비율이라는 것은 상부하중이 어디로? 기초까지 전달돼야 되죠? 상부하중이 전달이 안 돼. 얘는 힘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뭐다? 내력벽이 아닌 거야. 여기도 내력벽이 아닌 거야. 그럼 내력벽인 부분은 뭐야? 요거밖에 없어요. 빗금친 부분. 얘만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구조 제한을 따르는 거예요. 구조 제한을 따랐더니 이런 창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창문이 너무 커. 그렇죠? 좀 띄워줘. 차라리 띄워주고 위아래 일치시켜줘요. 일치시켜줘.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적당하다. 왜 그러냐면 이 계구부 크기가 너무 지나치 커도 안 돼. 그래서 요 계구부라고 하면 보통 적당한 크기가 전혀야 돼요. 적당한 크기. 그 다음에 이 계구부가 그렇다면 뭐가 돼? 여기 유효한 부분이죠. 여기 유효한 부분이죠. 여기도 유효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유효한 내력벽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아래 계구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거야. 이렇게 이 내력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인방을 내주는 게 좋아요. 인방. 이해할 수 있겠죠? 인방을 내줘야지만이 하중을 옮겨 타거든. 그게 뭐냐면 이 계구부가 있어. 계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하부도 설치하면 좋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인방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 왜? 상부에서 하중이 가면 어떻게 돼? 얘가 이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힘을 분배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내력벽을 이렇게 힘을 옮겨 탈 수 있도록 인방이 필요한 거예요. 인방. 자, 그렇다면 규정을 보는 거야. 자, 벽돌 벽체에서 계구폭은 그 벽길의 2분의 2 하로 한다. 그럼 얘가 뭐냐? 얘가 만약 얼마다? 얘가 10m다. 그러면 이 내력, 여기 얼마다? 1.5 곱하기 얘가 1.8이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반이 안 되죠? 그럼 이 계구폭은 얼마 이하가 돼? 요거 다 하나 더 있다 치자. 얼마가 돼야 돼? 5m 이하가 나와야 돼요. 뭐가? 계구폭의 합계는. 이해된 거죠? 내력벽 길이가 10m다 그러면 요 계구폭 다 한 게 얼마? 5m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 내력벽 길이 반이 하니까. 자, 두 번째. 계구부와 계구 수직거리는 6cm 이하다. 6cm 이상이다. 요거 사이는 6cm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구부의 간격 또는 대림벽과 계구부의 간격은 벽체 두께 2배 이상이다. 요 사이가 벽체 두께 2배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2배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림벽은 뭐냐? 이 대림벽이라는 것은 이 벽이 있죠. 이 벽이 있으면 이 벽과 직각으로 마주되는 벽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상호 대림벽이라고 그래.
서로 마주보는 직각인 이 벽들 상호 대림벽이 되는 거야. 대림벽. 대림벽. 여기 어떤 대림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벽에서 얼마 정도? 벽체 두께 2배 이상을 띄워서 계곡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곡폭 1.8m 이상은 우리가 콘크리트 인방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인방부는 좌우 20cm 물려라. 그게 뭐냐? 이 계곡폭이 막 얼마 이상일 때, 1.8m 이상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부를 설치하는데, 여기 튀어나온 길이 있죠? 요 계곡 튀어나온 길이는 각각 최소 얼마 이상? 20cm 이상? 20cm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20cm 이상. 자, 그 다음에 조적식 내민창 또는 내열석기 창은 철골 또는 콘크리트 보강하라는 얘기가, 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 벽면에서 벽면이야, 벽면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창문을 설치해. 그 창문 설치할 때 이게 얘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구조로 철골이나 철근을 보강하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뻐꾸기 창이라서 이렇게 내미는 창이 있잖아요. 이 내미는 창 같은 경우는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이제 벽돌 쌓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교재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죠. 그림을 많이 그려드리면 여러분 교과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글만 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그 그림을 많이 그려드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블록 및 돌 쌓기라고 있는데 블록 쌓기 시 유의사항이 나오죠. 블록 쌓기 시 여기는 벽돌과 블록 거의 큰 차이 없으니까 블록조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 거예요. 기본서 시간에. 그래서 블록 쌓기는 뭐 나중에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로 가냐면 제 7장에 마감공사로 갈게요. 마감공사. 벽돌 쌓기만 잘 알면 블록 쌓기는 쉽게 공부하니까 차라리 기초강좌는 벽돌 쌓기, 그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아주 상세히 설명했어요. 아마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벽체 구조에 필요한 얘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조적 구조는 우리 기초 강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벽돌이 있고 블록이 있는데 기초 강좌니까, 그쵸? 이 벽돌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어차피 시험 벽돌 중심이 나오고 향후에 기본서 시간 다 공부하지만 이 벽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감 공사가 나와. 이제 마감. 마감. 그럼 이 각종 마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땅을 파요. 땅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지정도 하고 기초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골조를 올려준 거야, 골조를. 골조를 쭉 올려줬어요. 골조를 올려주니까 뭐가 필요해? 끝에서 지붕 공사가 필요하죠. 방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골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외벽이죠. 외벽, 벽체. 벽돌을 쌓은 거야, 지금. 벽돌을 쌓으면서 창문이 있는 위치는 이렇게 보강, 이렇게 우리가 인방을 된 거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들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렇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치기도 하죠, 오늘처럼. 그러면 여기 내부에 그 공간도 쌓아주고 벽돌 쌓아주고 했겠지. 그럼 어떤 분 생겨요? 이렇게 쌓아주고 나니까 여기다가 창문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온갖 내부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창문을 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골조 끝났으고 그 다음에 지붕방수 끝나고 벽체 끝나니까 뭐를 해야 돼? 창호공사. 창호공사 해야 되는구나. 창호공사. 이 창호라는 것은 창문이나 문 이에 관련되는 우리 철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창호공사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는 막을 수 있고 먼지가 안 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해야 돼? 이제 벽돌이나 이런 구조에다가 우리가 미장공사를 하죠. 미장공사를 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시멘트 몰탈 같은 걸 이용해서 미장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 창문을 막았고 여기 창문에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
유리공사 들어가겠지? 그쵸? 그 다음에 미장공사 하면, 미장공사 했어? 미장공사 하고 나니까 뭔 생각 들어? 아, 미장만 하고 되면 이쁘지가 않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초화장하고 나면 어떻게 색깔도 이렇게 좀, 응? 그러니까 뭔가 미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껄쭉한 도장공사가 들어가요. 도장공사가. 그런데 우리가 도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접착몰타를 써서 타일 공사를 하는 경우, 그렇죠? 이 타일 공사를 하는 경우는 도장을 해야 안 하죠. 그러니까 미장 및 타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장 공사 들어가고 각종 맨 끝에 치장을 겸한 수장 공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장을 겸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뭘 공부해야 돼? 창호공사 공부해야겠죠? 창문이나 문짝이나 여러 가지 철물과 유리.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창호공사에 보면 여다지, 미다지, 미석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이 여다지, 이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딴 건 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관계없어요. 일단 요건 알아야 돼. 그럼 여다지라는 건 뭐야? 열고 단다는 뜻이겠지? 얘는 뭐야? 민다? 얘도 민다. 근데 얘가 서 있어. 그러니까 밀었는데 뭐다? 서 있다?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다지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뭐 학원의 강의실처럼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손잡이. 레봇이 손잡이 좀 많이 쓰죠. 레봇이.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여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회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결철물이 들어가는데 이 연결철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힌지, 경첩이죠? 경첩 같은 걸 통해서 열고 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여다지 창문이에요. 여다지 문이고요. 그 여다지라는 것은 또 유형에 따라 뭘로 구분하냐면 이 여다지 문짝이 하나다 그러면 외여다지가 되는 거고요. 얘가 문짝이 두 개다. 그럼 뭐가 돼 있대? 쌍여다지가 돼.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림은 지어주고 유형에 따라 외여다지 그럼 한 짝 하나, 그렇죠? 쌍여다지 그럼 몇 짝이 돼? 문짝이 두 짝 있는 거야. 두 짝,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고 닫을 때 우리가 여다지라는 얘기를 했고요. 쌍여다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보통을 하는데 한쪽 방향. 자, 그럼 평면에서 그리면 얘가 한쪽으로만 열려. 그쵸? 한쪽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외여다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도 열리고 반대쪽도 열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얘는 자유자재로 안팎으로 열리죠? 그러니까 자재문이랍니다. 자재문. 이 자재문은 경첩도 일반 경첩이 아니라 자유경첩을 쓰게 돼 있어. 자유경첩. 안팎으로 열리게. 안팎으로 열리는 것은 자재문이라 합니다. 열고 닫는 거.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석이와 미닫이 차이인데 요거 구분 못하는 분이 많아요. 보통 우리 학원 강의실은 뭐가 될까요? 학원 강의실 창문은 다 안 열리죠. 서 있죠. 미석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창문을 열었는데 다 안 열려. 완전히 개방이 안 돼. 그럼 뭐가 돼? 미석이에요. 그럼 미닫이 뭘까? 미석이는 잘 보세요. 평면도를 볼게. 이 보통 미석이는 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과 프레임이 있고 요렇게 보통 돼. 여미게 돼 있어. 요렇게 돼가지고 얘를 다 열 수는 없고 요렇게 열어도 반밖에 안 열리는 게 미석이. 왜? 가다 보니 서 있어야 돼. 근데 미닫이는 뭐냐? 미닫이는 자, 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밀면은 벽장에 숨다든가 안 보여. 다 열립니다. 이렇게. 또 아니면 양쪽으로 미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창문이 딱 문짝을 쫙 밀면은 이렇게 다 오픈되는 거. 얘를 미닫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양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은 모양대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통으로 열려. 그 통으로 열리면 뭐야?
얘처럼 서 있는 게 아니죠? 미닫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 우리가 미닫이는 쫙 열어서, 그쵸? 완전히 개구할 수 있으면 미닫이, 가다가 말고 서 있으면 미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르내리는 거, 오르고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르고 내리는 거. 회전문은 여러분 알죠?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회전문이라고 해요. 전문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돼가지고, 우리가 밀거나 당겨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전문이라 합니다. 전문. 뭐, 때에 따른 방을 분할하기도 하고 통할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 다음에 외연하지, 쌍나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주제 57 가면은, 뭐, 금속 창호가 있네. 철제. 알미늄. 그 다음에 원리온이라고 있네. 자, 그럼 철제와 목재다. 철제와 이 알미늄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금속이니까. 그렇지? 자, 요거. 이렇게 원리온, 알미늄, 철제. 그러면 쇳덩어리에요. 쇳덩어리, 스틸.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창문들은 알루미늄이에요, 사실은. 철제 많이 안 씁니다. 철제는 어디 쓴다? 주로 방화문 쓰는 거예요. 쇠문 있죠, 쇠문. 여러분 아파트 출입문 쇠로 돼 있죠? 이게 철제예요. 철제. 방화문 씁니다. 알루미늄은, 우리 방화문 못 써. 근데 알루미늄이 어떤 쪽이 좋냐? 그럼 얘는 녹이 안 슬어. 녹이 안 슬잖아, 그죠? 녹이 안 슬고, 색상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경쾌하고, 경량이에요. 경량. 그 다음 기밀합니다. 다 좋아. 다 좋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녹이 슬고, 그쵸? 색상도 이렇게,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무겁고, 얘는, 그쵸? 중량이죠. 기밀하지도 않죠? 근데 왜 쓰냐고. 얘는 방화문으로서 쓰여있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창문들은 뭘로 만든다? 알루미늄 만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창문을. 근데 알루미늄 창문이 단점이 뭐예요? 얘는 화재에 약해요. 그쵸? 화재에 약하니까 어떤 측면이 있어? 화재에 약하니 당연히 방화문이 안 되겠지. 방화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화재에 약하니까. 그쵸? 화재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칼리성이 변색이 돼. 그래서 알칼리성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 창문 같은 경우는 몰타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주 좋아, 아주 좋지만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방화만 쓸 수 없고 알칼리 변색되더라.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화재에 강하니 방화문을 쓸 수 있겠더라. 금속 중에. 이런 얘기고요. 이 멀리온이 뭐냐? 멀리온은요, 우리 그 학원 같은 경우도 중간에 창문이 커. 중간에 창문이 크니까 어떻게 이렇게 뭔가 세워놨지? 기둥처럼. 창문 사이에. 원래 이 창문 사이에 이렇게 뭔가 보강을 해놨어. 이걸 멀리온이라 합니다. 왜? 이 창문이 크면 이 창문이 변형이 되거나 하니까 큰 창문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변형이나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이런 거를 멀리온이라 합니다. 아마 여러분 큰 창문들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대가 서 있었죠? 이게 보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멀리온이라 그래. 그럼 멀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큰 창문에 필요해? 작은 창문에 필요해요? 큰 창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 창호 출물이라고 나오네. 그쵸? 지초제 58에 경첩은 아까 설명됐었죠. 경첩. 자유경첩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아까 자재문에. 안팎으로 열리는 출입하는 경첩은 자유경첩이 필요한 거고요. 레버터리 힌지라고 있어요. 레버터리 힌지는 뭐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살짝 열려 있죠. 옛날 공중변소 같은데 보면 그렇게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중전화기 같은 경우 사람 없으면 살짝 열려 있죠. 이런 거를 레버터리 힌지 공중용입니다. 뭐라고요? 레버터리 힌지. 그래서 레버터리 힌지는 공중용으로 사람이 없을 땐 살짝 열려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밀어서 닫는 거 있죠. 이것을 레버터리 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리 경첩 피벗 힌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도리 경첩 처음 보시나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주 봤습니다.
많지가 않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셔야 될 텐데, 그죠? 한 번도 못 봤대. 왜 못 봤을까? 피봇 힌지, 지도리 경첩. 이유가 있겠죠? 자, 이 피봇 힌지라는 것을 지도리 경첩이라는데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그 방화문, 특히나 아파트 문 있죠? 아파트. 아파트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3호.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그쵸? 출입문. 이렇게 비밀키 있고, 이렇게 레버 있어, 손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는 딱 붙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요? 프레임 있죠? 문틀. 얘는 문짝이고요. 됐어요. 쇳덩어리. 무겁죠? 그러면 얘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실제로 방식은 뭐예요? 8시 방식이고, 그쵸? 왜 8시가 되죠? 한쪽 창문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떤 방식으로 매달까? 여러분, 일반 목재 같은데, 일반 목재라고 하면 이런 데 뭐가 들어갈까? 이런 목재라고 하면 이런 데는 여기다가 경첩이 들어가, 이렇게. 경첩이 들어가서 못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고 닫을씩 해줘요. 근데 경첩을 쓸 수가 없겠지. 무거우니까. 나사못이나 못이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를 회전해야 돼. 그래서 요 아래 위에, 여기 위에 아래에 뭔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있는지 우리가 보자. 아래 보면은 이 문짝이요. 문짝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 잡아주는 걸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어. 이렇게 실제로 홈이 있어가지고 이 문짝이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위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고 이 홈 사이에 이렇게 쇳덩어리로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팽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팽이 알죠? 이렇게 생겨서 얘가 획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죠. 판에. 요게.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팽이처럼 여기를 다시 확대하면 이런 부재가 있어. 이렇게 생긴 부재 있고 여기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받쳐주는 게 여기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문자가 회전하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얘가 철문에 있는 위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피봇 힌지라고 그래요. 돌적이 형식이다. 돌적이 형식. 요거를 우리가 피봇 힌지 또는 지돌이 경첩이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 보면 위아래에 뭔가 달라붙어 있어요. 보세요.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철문에 위아래 붙어 있어요. 위아래 붙어 있는 거에 뭐라 한다? 아, 우리가 피봇 힌지라고 하는구나. 요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어때요? 다 보신 거죠? 혹시나 못 봤으면 보세요. 분명히 얘가 여러분 안방문이나 화장실 문과는 달리 위아래 뭔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렸던 나비와 같은 이런 경청은 안 보이고 위아래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피봇 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쉬는 동안에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도 뭐 철문 있죠? 철문 위아래 잘 보시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조정기 이제 있어요. 뭐냐? 도화 체크. 이 도화 체크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자, 304번 문을 딱 열고 이걸 딱 열었어. 열으면 요쪽에 안쪽에 달라 있죠? 안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안 닫아도 얘가 지가 알아서 닫히네. 이게 바로 도화 클로저, 도화 체크라고 그래요. 이 도화 클로저, 도화 체크라는 것은 문을 열어놨을 때 내가 문을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어 홀더라고 해서요. 도어 홀더가 있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지하는 거, 도어 홀더. 이 도어 홀더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에요. 오늘, 장을 많이 봤대. 장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문을 좀 더 열어놨대. 더 열어놨어.
열어놓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시장에 갔던 그 장들을 다 물품들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자꾸 문이 닫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발로 한번 딱 치면 말발굽이라 하죠? 이렇게 도어 홀더. 우리가 한번 열려진 그 문짝이 도어 체크 때문에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도어 홀더. 이해하죠? 도어 홀더. 도어 홀더, 도어 홀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도어 홀더라는 것은 문 하부에 부착하여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 문짝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는 걸 도어 홀더, 그렇죠? 도어 홀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에도 있는데 도어 스톱이라고 있어요. 이 도어 스톱은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학원에 있는 저 출입문도 도어 스톱이 달려 있는데. 문자 이렇게 있어요. 문자 여닫이 문이에요. 여닫이 문이고 이렇게 여기 벽지를 잘 발라놨어. 석고보드 위에. 여기는 벽체이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 그쵸? 자, 여러분이 문을 확 열어. 문을 확 열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손잡이가 팍 튀어나왔으니까 이 석고보드나 벽체에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문짝이 완전히 열리더라도 벽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매달아요. 그럼 현재 여기서 여러분이 서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 뭐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고무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얘가 콱 하고 닫아도 고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렸다라고 해도 완전 닫히지 않고 어디서 요 도어 스톱 때문에 얘가 벽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도어 스톱이야. 우리 학원에 강의실 출입문들 설치되어 있는 게 도어 스톱입니다. 열려진 문을 받아 벽을 보호하거나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고무마개가 딱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꼬지새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닥에 꽂는 철문을 얘기해요. 문짝이나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 장치가 달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꼬지새 같은 걸 알고 있을 거야. 꼬지새. 여러분 혹시나 꼬지새 모르면 그냥 인터넷에 꼬지새 찾으면 쫙 나와요. 철문점에 가서 꼬지새 뭔지 물어보시면 요거요라고 알려줄 겁니다. 꽂는 거야, 꽂는 거. 한마디로 새꼬챙이 꽂아가지고 문틀 같은 거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어참이라는 것은, 자, 문을 열면, 삐리리삐리 소리 나잖아요. 음향. 이걸 도어참이라 하고요. 이 함 자물쇠가 나와. 함 자물쇠는 나이트 렛치라고 합니다. 그럼 나이트 렛치는 뭐냐면, 우리 가끔 이렇게 느껴요.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꼭 키를 갖고 나가라 그래요. 키를. 왜 그러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열려요. 손잡이로.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열쇠 아니면 못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문 장치야. 이게 함 자물쇠예요. 그래서 안에선 손잡이로 열고요. 밖에서는 열쇠로 열어야 되는 이런 장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크레센트라는 것은 우리 오른레이 창, 미석이 창을 장구로 쓰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석이 창 같은 경우 그려줄게요. 우리 학원도 미석이 창이야. 미석이 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유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잠글 수 있도록 귀처럼 생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탁 거는 거 있죠. 이걸 크레센트라 그래. 크레센트. 그래서 미석이 창 같은 거 잠글 때 쓰는 것들을 크레센트 뭐라고요? 크레센트라고 그래. 크레센트. 용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지금까지 봤더니 대부분 여러분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각종 마음고사 쉬워요. 왜 쉬워? 여러분이 잘 몰랐지만 봤던 것들의 이름만 잘 생각하시면 돼. 사실 철국투나 철골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잘 못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하지만 현재 우리 강의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집주인이나 다 이제 아는 것들을 나오니까 좀 쉬워요. 그 다음에 기초주제 59번은 유리가 나와. 유리가 나와요. 유리가 나오는데 유리를 보면 뭐 판유리라고 있고 망임유리 있고 복준유리, 강화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라는 거 유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건축할게요. 현대 건축이라기도 하고 근대 건축이라도 하는데
이 건축에 3대 재료가 있어요. 이 3대 재료가 바로 뭐냐면 쇳덩어리 철강과 유리와 시멘트예요. 시멘트. 이 세 가지가 우리 현대 건축의 3대 재료예요. 그 유리가 왜 중요하냐고. 유리가 없어 써보세요, 옛날. 그쵸? 힘들지. 채광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을 맞는 방콘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리가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채광도 되고요. 그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뭐다? 창문을 열면 환기를 할 수 있어, 때에 따라. 그쵸? 채광을 해. 채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기는 뭐, 그쵸? 없어도 되니까. 채광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조망이 가능해. 밖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런 효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벽 대신에 창문을 놓으니까 이렇게 채광과 조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유리창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리창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바깥을 쳐다보면서 경치를 감명할 수도 있고, 햇빛이 잘 드는 날은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예요? 비를 막았어요. 비나 눈도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도록 막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리의 종류 중에 일반 유리를 판유리라고 해요. 그냥 박판유리, 뭐 후판유리라고 하는데, 그다음 망입유리라고 있어. 망입. 이 망입이 뭐냐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옥내소화전 유리 있죠? 옥내소화전 보면 그 반짝반짝하는 유리, 그 다음에 전당포 가시면 유리들 도난 같은 거 방지할 수 있도록 안에다가 철망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이 꽉 주먹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손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 철망은 안 쪄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 망입유리라 합니다. 그래서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한 거, 도난 및 화재, 연소 방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층유리 중요하죠. 복층유리. 이 복층유리가 뭐냐? 이 복층유리는 말 그대로 단이 아니죠. 유리가 있으면 유리와 유리 사이를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건조한 공기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우리가 이 복층유리는 중요한 게 현장 가공 안 돼요. 공장에서 만들어 와야 돼. 왜? 이 유리에 있는 이 건조한 공기층이나 또는 일부 비활성 가스를 집어넣는데 얘가 터지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복층유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18mm 유리다. 18mm 우리 페어글라스라고 해요. 글라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중창이야. 이중창인데 이겹이야. 여기가 유리가 하나 있고 유리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 그럼 요 유리의 18mm라는 것은 여기가 6mm 유리가 있고 건조한 공기층 6mm이고 6mm는 다 하면 얼마가 나와? 이 표면에서 표면까지가 18mm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6mm라서 밖에 6mm, 안쪽에 6mm라서 안쪽에 또 아니면 이 안쪽을 12mm 할 수도 있겠지. 3mm 유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한 공기층까지 합해서 18mm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12mm 페어를 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2mm 페어를 쓰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3mm 되고 3mm 되면 얼마가 나와? 12mm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뭐다? 우리가 이 복층유리라는 것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한 공기층 이런 것들을 밀봉해 놓은 거고 현장 가공은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얘기했더니 단열, 방서, 방음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강화유리라고 나와요. 강화유리. 강도가 무지무지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화도에서 만든 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아주 센 유리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아파트 출입문 있죠. 아파트 1층. 1층에 여러분들 출입문 있잖아. 공용 출입문. 보면 유리가 있어. 유리가. 그 유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여러분이 그렇죠? 머리 부딪히면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유리가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이 강화유리죠. 이 강화유리는 우리가 현장 가공이 안 돼요. 아주 강도가 강한 유리. 그래서 우리가 안전유리라고 하고요. 보통 판유리 휨 강도 한 6배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강도가 강한 이런 강화유리. 그 다음에 이제 기초주제 60에 가시면 로유리 별표 3개. 이거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로유리. 뭐냐면 자. 요즘에 그 로유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층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고층 건물 보면은 요즘에 높은 빌딩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생기면서 이렇게 이 번쩍번쩍하게 유리를 막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 유리를 보면 이 로일이에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로일을 많이 씁니다. 그럼 로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 고급 유리예요. 요즘에 공동주택도 일부 이제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 앞 같은 데는 로일을 쓰기도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 로일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데 로일은 기본적으로 복층 유리를 해야 돼요. 복층 유리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자, 유리가 있겠죠. 유리가 있어요. 우리가 유리가 있고 유리가 있어. 유리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건조한 공기층이 있고요. 내부입니다. 외부예요. 겨울철이고 여름철이에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디가 더 고온일까요? 바깥이 외부가 고온이에요? 아니면 실내가 고온이에요? 실내가 고온이죠. 난방을 하니까. 여름철에는 어디가 고온이에요? 외부가 고온이지. 왜? 냉방을 하니까. 그쵸? 냉방을 하면 얘는 시원하게 낮췄고 얘는 고온일 거 아니야. 열덩어리가 있어. 여기도 열덩어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열의 가장 기본 지금 개념이 뭐냐면 열의 이동입니다.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예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지 못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려면 뭔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온의 이런 적외선 방출열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먼저 움직여. 항상 고온이 먼저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 코팅을 해. 금속 코팅. 그럼 얘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핑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할 때 이 고온이 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겠죠? 잘 안 빠져. 안 빠져. 그 다음에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냉방을 해. 그럼 밖에 있는 고온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이때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한다? 반사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 로이 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금속 코팅을 해주면 이 열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이 유리는 냉방에도 유리하고 난방에도 모두 유리하구나. 유리하구나. 냉난방에 모두 유리한 방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일인 기본 개념이 뭐냐? 로일이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일이. 자, 여름철에 요거 생각해 주죠. 여름철이야. 코팅을 했죠. 코팅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이 있죠. 햇빛은 들어와. 햇빛은 들어오는데 햇빛은 들어와요. 햇빛은 들어오는데 열선이 있죠. 열선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열선은. 왜냐면 태양광선 안에는요, 열선도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은 들어와. 가시광선은 잘 들어와. 가시광선은 잘 들어오는데, 열선 있죠, 열선. 이 열선은 잘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방사가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뭐는 높아. 반사는 크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열에 대한 그 투과. 용어 규정입니다. 열의 투과를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방사라고 그래요. 방사. 뭐 에미션 튀고 또 에미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사가 낮은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뭘 높아요? 반사는 높죠? 근데 이 방사라는 걸 뭐라고 한다? 로이에 이가 들어가. 낮다, 이미셔티브.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방사 개념이에요, 방사. 그러니까, 방사율이 낮고 반사율이 높은 유리가 로유리가 되는 겁니다.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로유리는 냉난방이 모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율이 낮고 반사가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로유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아파트와 같은 주택 용도는 난방이 더 중요할까 냉방이 중요할까요? 난방이 중점이 돼. 그러니까 난방이 중점이 되는 건물은 여기 외부죠. 내부죠. 내판유리라 그래. 내판유리 쪽에 바깥쪽 중공축이 되는 거야. 어디를? 이렇게. 그럼 냉방이 되는 쪽은 뭐가 돼요? 외판유리, 외쪽이죠. 외판유리의 이 안쪽 중공축이 코팅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로유리 중요한 거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유리 봤더니 시공상 나와요. 시공상 반드시 복층으로 해야 되고 난방이 중점이 될 때 아파트의 경우라면 내판유리 바깥쪽에 코팅이 와야 된다. 어때요? 이해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로유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그 단열 부위라든가 타일 도장 적산 남았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